So it's really, really going to open up a very new field for us in terms of understanding the universe. 네, 오늘 사사건건 남은 시간은 고품격 과학방송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의 신비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죠. 이호규 한국천문연구원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그 천문연구원에도 여러 분야가 있을 텐데 네, 연구원님이 맡고 계신 건 어느 분야입니까? 제가 맡고 있는 것은 대형 망원경 사업단이라고요. 네. 천문연에서 있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 프로젝트 칠레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칠레에 건설하고 있는 대형 망원경 그렇습니다. 그 사업을 맡고 계시군요. 자, 대형 망원경 관련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촬영한 이 사진 봤을 때는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굉장히 작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기 효과를 보정해야 되는데요. 그 보정하는 효과가 가장 작동을 잘하는 파장이 적외선입니다. 네. 근데 마침 이 적외선 파장 영역을 제임스 웹 망원경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우리가 할 일이 참 기대가 됩니다. 그 연구원님은 지금 그러니까 대기 안에 지구상에 건설하는 대형 망원경을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계신 거고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과 우주에 떠 있는 이런 제임스 웹 같은 것들 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핵심적으로.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일단 대기 효과가 상을 왜곡시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왜곡을 다시 방지하기 위해서 적응광이라는 상당한 기술을 사용해서 많은 보정을 하게 되죠. 네. 지상의 경우에. 하지만 우주에서는 그런 게 필요 없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더 그 감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지상에서는 거대한 장비를 써서 많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보다는 더 다양한 결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 망원경 하나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망원경을 연결해서 관찰하기도 하고 뭐 그렇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그 어레이라고 표현하고 간섭계라고 표현하는데요. 네. 보통 파장이 길수록 그러한 그 기술이 잘 작동을 하고 있어서 전파 망원경인 경우에는 간섭 기술이 굉장히 발달해 있고 현재는 중적외선 그다음에 근적외선까지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서 좀 말씀 나눌까요? 그러니까 이게 딥필드를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면서 참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보시는 천체는 은하단입니다. 이 보시는 푸른색 계열로 보이는 은하들이 좀 우리로부터 가까이 있는 쪽에 있는 은하단인데요. 그 은하단이 마치 망원경처럼 그 더 멀리 있는 은하들을 중력에 의한 효과로 당겨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걸 흔히 얘기해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그 중력 렌즈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보이는 붉은색 보이는 은하들은 약간은 휘어진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호를 그리면서 휜 것처럼 보이는 게 원래 저렇게 생긴 게 아니라 네, 중력이 끌어당겨서 저렇게 상이 왜곡돼서 보이는 거군요. 네, 빛을 왜곡시킨 거죠. 그렇군요. 네. 반짝이는 것들도 있고 일부 휘어져 보이는 건 빛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근데 저런 것들을 보면 성분까지도 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그 제임스 웹의 놀라운 그 성능의 특징은 굉장히 그 약한 빛을 다시 퍼뜨려서 각각의 원소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잡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트에서 보는 바코드 이런 것처럼 이제 그 분광 시켰을 때 원소들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개로 보이는 두 개의 은하는 사실은 분광을 통해서 빛을 분산시켜 보면 하나의 은하인 것입니다. 네. 아까처럼 왜곡에 의해서 둘로 보이는 것이죠. 저 두 개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은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징을 통해서 원소의 성분뿐만 아니라 그 은하까지 거리까지 알 수 있는데요. 이 일부 은하는 거의 우주 초창기에 그때 형성된 은하까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이 만들어준 중력렌즈 효과에 의해서 정말로 깊이 우리가 우주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준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였는데 네. 130억 년 전의 빛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빛도 이제 그 속도가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가 일정한 그 속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광활한 공간에서는 움직이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멀리 있는 은하에서 오는 빛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걸 표현한다는 게 이제 130억 년이라는 광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저 은하는 어쩌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까? 이미 진화했겠죠. 지금 이미. 다른 형태로. 신기합니다. 별의 종말 이런 이미지도 있던데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근적외선 이미지고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은 중적외선 이미지입니다. 각각 표현하는 성분이 다른데요. 네. 두 개의 은하가 죄송합니다. 두 개의 그 이미지에서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중심부에 쌍성이 보일 겁니다. 네. 특이하게도 이 둘 중에서 어두운 별이 이 전체 이 구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갖고 있던 물질들을 밖으로 분출해서 지금 같은 구조를 만들었고 그 구조의 안쪽에 다시 그 가열에 의해서 이온에 대해서 네. 지금처럼 어떤 빈 공간을 만든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적외선으로 촬영된 이미지라고 했는데 네, 사실 가시광선으로 촬영을 해야 저런 색깔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네. 보정 작업을 하는 겁니까? 네, 보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색깔을 입혔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단지 저희가 온도와 파장을 고려해서 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적외선을 보는 눈이 있다면은 아마도 그 눈도 그러한 각각의 파장에 민감한 모습을 보일 거고 지금 같은 모양을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쌍성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별이 지금 두 개 보이잖아요. 사진에 네, 보면. 그러니까 저것들이 각각의 또 중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서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들이. 그렇습니다. 저게 어떻게 유지가 되는 겁니까? 저런 구조가. 쌍성 자체의 유지는 두 개가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안정된 가만히 형태의 서 있는 게 아니라 돌고 있기 네. 때문에. 를 이루고 있고요. 그 돌면서 하나의 성에서 물질이 분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치 뭐 스프링클러 이런 것처럼 주변에 물질을 흩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복잡하고 아름다운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지구상에 있는 망원경으로는 관측하기 어려웠던 거의 어려웠던 그런 이미지들을 지금 저희가 제임스 웹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저는 이 사진도 정말 멋있던데요. 춤추고 있는 것 같은 이 네, 그렇습니다. 은하의 모습.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 스테판의 오중주라 불리우는 우주에 있는 은하의 사진인데요. 은하들이 서로 충돌하고 병합하는 이런 과정을 겪고 있는 사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우주의 초창기에는 우주가 작았기 때문에 이런 충돌이나 합병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이렇게 팽창되기 전에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팽창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충돌과 병합이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가 목격하기 힘든 것이죠. 네. 근데 다행히 이런 그 좋은 예가 있어서 우리 제임스 웹 망원경이 훌륭한 사진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블랙홀은 천문학계에서는 존재는 기정사실이었지만 관측된 지는 얼마 안 됐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임스 웹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걸 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죠. 네, 지금 보시는 북쪽에서 보이는 위쪽에서 보이는 은하의 중심부에는 블랙홀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블랙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한 아까 말한 분광 관측을 했는데요. 블랙홀 자체는 관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데 네. 그 물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엄청난 회전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전력을 상쇄하기 위해서 블랙홀은 또 물질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방출하는 그 제트를 우리가 보시는 남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이렇게 긴 줄기로 관측하게 됐고 그 네. 속도와 성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신기합니다. 들어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이미지도 정말 아름다운데 별 탄생, 별의 유치원 뭐 이렇게도 불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명한 용골자리에 있는 별 탄생지역입니다. 별의 일생에서 별이 탄생하고 젊은 단계에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은데요. 네. 실질적으로 비유적으로 보면은 아마도 요람 정도 될 것 같기도 요람. 한데요. 네. 네. 지금 보시는 사진의 그 남쪽은 오렌지색으로 보이는데 밀도가 높은 분자원입니다. 네. 그 안에서 물질들이 모여서 별이 탄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비해서 위에 보이는 약간 푸른색 지역은 그 푸른색 지역에 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위쪽에 있는 강한 별에서 나오는 장외선에 의해서 분자원이 이제 서로 녹아내리면서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형태인 것입니다. 네. 자, 제임스 웹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인류가 다른 새로운 고성능의 눈을 갖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됩니까?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특히 적외선 파장이 장점이 우리가 굉장히 멀리 있는 은하들은 적외선에서 박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적색 편의 현상 때문이죠.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밀도가 높은 물질이 모여 있는 지역을 투과해서 볼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광학에서 봤던 그 정도의 분해능으로 아주 선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 감추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우주의 먼 곳, 별 탄생 지역
이런 것을 자세하게 연구하게 돼 아주 놀라운 망원경입니다. 네. 또 이게 망원경 연구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더 좀 특이한 눈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들어온 목성 사진도 마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는 시간이 다 돼서 네. 우리나라가 이제 7번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진 나라가 됐고 이 망원경을 이용한 우주 관측 기술 이 부분을 향해서도 뭔가 좀 전진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는 일단은 망원경에는 그 광학계라고 해서 빛을 모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빛을 분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 그 한국천문연구원 같은 기관에서는 그 분석하는 가장 고무성물 기계 중에 하나인 적외선 분광기 아니면은 광학 분광기 이런 쪽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자, 또 우리 분석 기술 이것도 발전을 좀 기대해 보고요. 세계 7등 안으로 들어가야죠, 이 분야도. 네. 응원하면서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호규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다다건건.